저희가 매출은 한 달에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는 한 100억은 충분히 이상 할 예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검색량이 팡 뛰잖아요. 대기업이 이 원료를 넣어가지고 홈쇼핑을 하는 바람에 검색량이 이렇게 팡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료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빠르게 제조를 하는 거죠. 익산역에서 10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저분들이 다 누룽지 파시는 분들인가요? 맞아요. 3,000명이 누룽지를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 3,000명이 한 사람한테 가서 누룽지를 판매를 하는 건가요? 3,000명이 다 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일어나셨나봐요. 바로 촬영하나요? 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추천인데 지금 출근 준비는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이제 막 출근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건전지를 교환해달라고. 들어오시죠. 아, 근데 집이 주택이네요. 별건 없고, 제가 막 할 때 별로 막 엄청 많이 쟁여놓고 사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 방도 보시면 되게 엄청 별게 없거든요. 침대, 식탁, 소파 끝. 오다 보니까 밭 같은 게 많던데 아 맞아요. 공기가 좋아가지고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사람이 좀 초록색 봐야 좀 좋다고 하잖아요. 일반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펜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전세로 얻긴 했는데 회사랑 워낙 가까워가지고 뭐 야근을 하거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되게 좋아요. 주차가 워낙 그냥 길가에다가 대면 돼가지고 주차 문제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다 보면 저는 좀 풀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음의 정화도 하실 겸 해가지고 주택을 얻으신 거네요. 아 그쵸. 어디 가시는 건가요? 뭐 마실 거라도 좀 드리려고. 빨리 씻고 출근할게요. 이제 씻으시나요? 네. 양평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약간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에 창문이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31살 백두현이라고 하고요. 2년 전에 21년도 3월 달에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을 했어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입을 하기 시작했고, 도매의 영역에 진출하게 됐고, 그러면서 OEM 제조, 소분업, 현재는 직접 제조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본주의 먹이사슬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다고 보면 소매, 도매, 제조거든요.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2년 만에 제조의 영역까지 이렇게 와서 도매로도 유통하고 소매로도 유통하고 한 30명 정도 직원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부업으로 시작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도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죠. 지금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네, 회사를 다니고 있고, 21년도 3월 달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9월 달 정도에 제가 퇴사를 했으니까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막 자가면서 쇼핑몰을 막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는데, 이게 장교로 갔다 오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막내였고, 그리고 항상 풀정장에 항상 회사 끝나고 나면 항상 소고기나 돼지고기 회식, 그럼 맨날 이게 다 냄새가 쩔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빠르게 부업으로 일단 나만의 시드머니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일단 월에 1,000만 원만 벌면 퇴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업으로요? 네, 부업으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게 됐다 해가지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미안했었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해버리니까 많이 이뻐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사하냐, 그 퇴사에 대한 영문은 잘 모르셨죠. 부업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셨던 때였으니까 좀 시원섭섭하면서도 나가길 잘했다.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미래의 아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아빠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가 아직 젊잖아요. 젊은데 이런 뭐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도 담는 것도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서. 미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하실 분은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헤어진 상태라서. 지금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제가 언론사 다녔었거든요. 그때 다 맨날 풀정장 입고 다니고, 사업하면서 좋은 점은 오히려 더 프리하게 다니고 하면 직원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막 활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출근하실 때면 기분이 어떤가요? 별 생각은 안 드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어떤 좀 좋은 방향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차 안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키워나갈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는데 장교로 하면서도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저희 대대장님이 진짜 무서우셨던 분이셔가지고 항상 대대장님의 어떤 기분을 살펴야 되는, 눈치를 봐야 되는. 눈치 무조건 봐야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가 다양한 보직들을 했었거든요. 업무도 좀 많이 힘들었고 대대장님도 굉장히 좀 무서우시면서도 되게 멋있었던 사람이긴 했거든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7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30살에 제대를 했거든요. 30살에 제대하고 바로 언론사 취업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한 거죠. 집에서 회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차 타고 3분? 3분이면 엄청 가깝네요. 일부러 가까운 데에다가 얻었고 곧 도착하긴 하거든요. 이제 다 와가는 건가요? 네. 보통 회사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어제 입금들이 잘 들어왔는지, 매출들이 얼마가 찍혔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전날 보통 다 정리를 해놓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할 일 해야죠. 이제 다 온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왔네요. 원래는 제가 자리가 원래 여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익산에 별로 없는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그냥 여기다가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대표님 자리인가요? 네, 제 자리예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노션으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엄청 많이 혼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대장님이 진짜 멋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습관화가 됐고, 준비가 덜 되더라도 빠르게 고지를 선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은 즉슨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덜 되더라도 그냥 빨리 실행해라.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이 네. 사회 나와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있는 거네요. 엄청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대에서 어떤 경험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나요? 병사로 가라고요? 병사. 여기서는 어떤 걸 판매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타정, 알약 이런 제품들을 직접 제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알약이요? 정확히 말하면 알약은 아니고 타정이죠, 타정.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이게 뭔가요?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이게 수국잎이라고 해가지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런칭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에서 수국잎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대기업이 런칭했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그 정보를 듣고 이 수국잎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타블렛으로 빨리 제조를 해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광고 마케팅, 홈쇼핑이나 PPL이나 TV 광고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과 연예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이 수국잎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국잎을 검색하는 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원료들을 저는 가져다가 빠르게 제조를 해주는 거죠. 정보를 빨리 듣느냐 못 듣느냐 차이네요. 네, 그렇죠. 원료 검색량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되게 놀라실 텐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검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홈쇼핑 하는 날에는 검색량이 팡 뛰거든요. 그러한 원료들을 제가 가져다가 빠르게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저희가 제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테올리칸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프로테올리칸은 관절에 좋다라고 이렇게 광고 마케팅을 하는 원료거든요, 대기업에서. 프로테올리칸을 검색을 해보니까 월 검색량이 10만 건인데 경쟁 강도가 0.09잖아요. 10만 건의 경쟁 강도가 0.09. 그러면 검색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상품 수가 10,000개밖에 없다라는 뜻은 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잖아요. 맞네요. 이러한 원료들을 가지고 빠르게 제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검색량이 팡 뛰잖아요. 대기업이 이 원료를 넣어가지고 홈쇼핑을 하는 바람에 검색량이 이렇게 팡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료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빠르게 제조를 하는 거죠. 이 날들은 이렇게 검색량이 이렇게 증가한 그래프를 보이는 날들은 홈쇼핑을 한 날들이에요. 이게 갑자기 또 많이 상승한 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쇼핑이랑 홈쇼핑 동시간대에 맞춰서 PPL을 보통 많이 해요. 홈쇼핑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 바로 옆 채널에서 의사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이거 머리털에 좋아요 라고 하면서 엄청난 광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검색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훨씬 영리하게 광고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데 보시면 이렇게 홈쇼핑 편성표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라. 부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보부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보부상인가요? 원래는 보부상이 조선시대 때 보찜 장수들이잖아요. 대학생 때 제가 길거리에서 누룽지를 팔았거든요. 먹는 누룽지 말씀이신가요? 누룽지, 육포, 비누 막 이런 것들 팔았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네. 별걸 또 다 하셨네. 아마 여기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예전에 판매하시던 모습이 있나요? 있죠. 대학생 때 이렇게 누룽지를 팔았어요. 21살 때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누룽지도 판매하고 제품을 막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고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들을 해야 되고 많은 실패들에 따른 10번 실패하면서 한두 개 정도는 성공한단 말이죠.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최저시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누룽지를 파니까 2시간 만에 한 6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알바를 안 하고 길거리에서 막 누룽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누룽지 팔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았어요. 익산역에서 100명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저분들이 다 누룽지 파시는 분들인가요? 맞아요. 전국에 이제 보부상들을 만든 거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여행하면서 누룽지나 육포 같은 걸 판매하고 다니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로 여행도 하고 기부도 하는 신개념 국토대장정을 기획을 하고 창업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원래 걷는 국토대장정이 되게 핫했던 시절이었는데 물건을 판매하면서 여행도 하고 기부도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신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닉네임이 청춘 보부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부상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보부상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거네요. 맞아요. 한 3,000명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이 대장정에. 단순한 누룽지 판매에서 네, 그렇죠. 단순히 누룽지 판매에서 시작을 했지만 끝은 한 전라북도 17개 기관에 한 4천만 원 정도 기부도 했었고. 3,000명이 누룽지를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 3,000명이 한 사람한테 가서 누룽지를 판매를 하는 건가요? 3,000명이 다 가나요? 기수별로 나눠서 5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기수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으로 쫙 흩어져요. 그 200명이 또 흩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 판매한 것만 한 20만 개 정도 판매한 것 같아요. 20만 개요?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21살 때부터 막 이런 누룽지 판매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놀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맨날 일하고 사람들 조직하고 기획하고 일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놀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저는 영업팀 이사입니다. 영업팀 이사님이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고객님들한테 상담 도와드리고 문의사항 있으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품질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CS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성장하려면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두현 대표님하고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정도? 1년 동안 백두현 대표님을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신가요? 추진력이 상당하시고 추진력과 방향성대로 흘러가게끔 만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항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고 항상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도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잘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근하시면 어떤가요? 힘들죠. 퇴근하시면 보통 뭐 하시나요? 친구들 만나거나 술도 한잔하고 네. 오늘 또 한잔하러 가시나요? 오늘도 한잔 해야죠. 날도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 회사에 오시게 되셨나요? 디자인 쪽으로 찾다 보니까 회사가 괜찮기도 하고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버티면은 원년 멤버로 잘 크겠구나 해서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피드백 드리면은 빠르게 회신 주셔가지고 저희랑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셔서 만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같이 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피드백 주시면 잘 들어주시나요? 네네. 저희랑 계속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뭐 하신 건가요?
바이어들 오셔가지고 미팅하고 이제 아래 공장 구경하러 가려고. 미팅 하신 거예요? 네, 미팅하고 수강생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공장 설비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제조해서 어떻게 물류에 보관되고 어떻게 출고가 되고 이런 전 과정들을 보지 않는 것과 보는 거나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장 내려가서 한번 보려고.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잘 판매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으로 강의라든가 교육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왜 와보신 건가요? 여기는 저희 이제 창고인데 창고에서 제품을 제조할 어떤 원료라든가 완제품들을 저희가 보관해서 제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3PL, 4PL이라는 물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조해서 저희가 보관에서부터 택배 발송, CS 같은 거를 다 대행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주문을 넣으면 네. 주문 들어온 아이템을 제작해서 배송까지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보관에서부터 배송까지. 보통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택배를 직접 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싸드리는 거죠. 발주가 들어오면. 아, 배송까지 다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여기는 지금 어떤 것들이 다 있나요? 여기에 뭐 원료랑 완제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제조사들이 최소 수량이 보통 크거든요, 제조를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 수량 100개로 제조를 해줘요. 이 한 박스가 제품 100개예요. 본인만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100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 있게 저렴한 가격과 낮은 MOQ로 제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매출은 한 달에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는 한 100억은 충분히 이상 할 예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10억에서 12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네, 매출이. 맞아요. 연 매출로 치면은 100억이 넘네요. 올해는 충분히 100억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생활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바쁘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풀정장 입고 막 고기 먹고 이런 삶의 질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죠. 지금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토지는 한 1,4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400평 정도 돼요. 근데 벌써 이제 공장이 포화돼가지고 조금 이따가 또 한번 공장을 보러 가야 되긴 하거든요. 새로 매입할 공장. 아, 공장을 또 매입 중이신가요? 네, 매입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택배 싸는 곳이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택배를 싸가지고 제품 출고를 하는 이런 창고입니다. 아, 여기서 직접 다들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저희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택배 송장을 출력을 해요. 발주량들을 확인해서 출력해가지고 좀 나누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오후 1시에 발주가 마감돼서 1시 것도 뽑고 그리고 한 4시에 또 늦게 들어오는 발주량들도 뽑아가지고 보통 여기도 막 물량이 많이 나가면 저녁 9시, 10시까지도 막 일을 많이 하거든요. 물량이 많으면. 아, 엄청 바쁘네요. 엄청 바쁘죠.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 같은 거에 네.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게 또 쉽지만은 않네요. 쉽지만은 않죠.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서 월천 되게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진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설 세우고 실패하고 보완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많이 겪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정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 아, 여기서 다 나오네요. 네. 이게 기계가 하나에 1억짜리예요. 아, 이 기계 하나가 1억인가요? 네. 두 개니까 2억이네요.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물량이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좀 다른 공장을 알아보려고 매입을 좀 하려고 부동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직원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직원분들을 관리하시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별도의 노하우는 없는데 중간 관리자들을 좀 잘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그 팀들을 좀 잘 이끌 수 있는 중간 관리자들을 좀 잘 채용하는 게 조직 관리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성장치를 좀 이끌어낼 수 있게끔 많이 좀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네. 힘든 시절은 없으셨나요? 전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동업
동업자한테 막 6천만 원 사기도 당했었거든요. 동업자가 우리 법인에 있는 돈이랑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다 빌려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그때 개인 화기를 총을 쏘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하필 총을 하필. 들고 네. 계시. 그때 진짜 심정으로는 타령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면은 네. 멘탈을 다시 잡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사기친 사람한테 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한테 빌린 돈만이라도 좀 최대한 갚아라. 그때 이후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상승했다? 또 아픔을 통해 또 배운다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지만은 않지만은 나는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꼭 나빠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어떤 위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명확히 더 보이는 거니까, 너무나도 잘 됐었으면 오히려 그런 개선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경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신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움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업적으로 도와줌의 크기가 곧 사업의 크기다. 도와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신뢰라는 가치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의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책임감들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모습들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었는데 굳이 가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들도 너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저와 또 1년 후에 제가 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회사가 조금 더 체계화되고 안정화되고 그러면 저희 가족들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보상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저희 3남매 키우셨는데 이제는 좀 본인만의 삶을 좀 온전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요. 지금도 대표님처럼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시행착오들과 많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처음에 리스크가 작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시행착오들을 내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다면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매출을 몇백억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미션이 있거든요. 이 미션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 스토리와 함께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응대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나중에 봤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초심을 안 잃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초심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쯤 이 열정이 담긴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다시 되뇌이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